평택지제역세권 환지추진위원회 추정원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지제역세권 환지총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유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정은 위원장님이랑 함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예, 이유채 위원장님이 지난 경과보고 편에서 국토부 방문한 거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저희가 국토부 방문하기 전에 건의기한테 민원을 넣어서 건의기 분들하고 서로 이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또 국토부 가서 국토부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원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급한 게 민간공유협의체가 굉장히 급박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국토부하고 LH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소유자들하고 민간공유협의체를 하는 거로 해서 평택시에서 2번 정도 저희가 같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5일 날 원래는 민간공유협의체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다른 대책위의 위원장님께서 한 분이 이제 외국에 여행을 가셨다 해서 22일로 잡아서 그날 아마 이제 그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민간공유협의체에 이제 저희가 상견례를 하는 날일 거예요. 전체 다 모여서는요. 그날 이제 민간공유협의체를 오전으로 나눠서 할 건지 같이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이제 의견이 틀리면 할 건지를 아마 그날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그또 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저기 지난 2월 20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우리가 채택을 해서 보낸 게 있습니다. 이것을 좀 부연 설명을 해서 8개 항을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강제 수용 제도가 전면 개편 촉구한 결의안이에요. 이 본질 의미는. 그래서 첫 번째 강제 수용 방식 개발 전면 중단을 하고 환지 방식을 추가로 도입해달라는 건의문이 첫 번째였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좀 이유채 위원장이 좀 해주시기 바래요. 저희 이 표지를 만들어서요.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15쪽에 가깝게 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 장소는 분당 자월드에서 이루어졌고요. 여기 아마 KBS 9시 뉴스에 아마 이게 대대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주분들이 이제 이거 방송 나가고 나서 이제 좀 희망이 가져지는데 전화 많이 왔었고요. 저희가 이제 8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강제 수용 방식 개발 전면 중단하고 환지 방식으로 추가해달라 이 얘기인데 그 LH에서도 환지 방식을 한 곳이 꽤 많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억울하게 토지주들이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이거를 뭐 강매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뺏어가는 방식 말고 환지 방식으로 해달라는 내용으로 사업 시행자와 원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환지 방식 추가 도입을 원한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거는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 토지 보상 평가서 국공유 일반 재산 처분과 같이 시가로 결정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도 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정당 보상 원칙에 따라 제3기 신도시를 전국 공공주택지고 개발사업에도 강제 수용 토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헐값 보상으로 해서 할 게 아니고 국공유지 처분 재산과 마찬가지로 시가 기준으로 현재 지금 시가로 매매되고 있는 가격으로 결정해 드릴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시 또 세 번째로 가서 대토보상 공급 관련하여 공급 시기 한도 설정 및 공급 가격 상한선 설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대토보상 계약 시점과 공급까지의 기간이 평균 3년이 훨씬 넘죠. 4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서 보상계약 시 공고된 추정 가격에 비해서 공급 시점에 대한 감정 가격이 현저히 오르기 때문에 대토 공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토 보상 계약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토 공급을 강제하고 대토 보상 계약 시 공고된 추정 가격에 토지 보상법 제63조 9항에 의해서 감옥에 대한 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공급 금액을 추정 가격의 120%를 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거를 지금 해달라는 내용으로 토지보상법에 대한 대토 보상 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건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용토지 감정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해달라고 저는 주장했습니다. 택지 개발의 당사자인 토지주와 사업 시행자가 각각 토지 감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선정하게 되므로 각자 양쪽의 이해관계만 대변하게 되어 상호 간의 불신이 굉장히 깊어가고 있습니다. 감정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되어 이를 불복하는 등 전체 수용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중립적으로 독립된 기관, 예컨대 지방의회나 한국감정평가협의 등이 감정평가를 선정하도록 토지보상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에서는 생활대책용지 공급 가격 결정 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 도입 및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해달라는 건의도 했습니다. 일단은 이에 헌법에 보장된 정당 보상 원칙에 따라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과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상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의 균형을 맞추고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생활용 대책용지 공급가격을 감정평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급가격 평가 과정에서요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지침을 개정할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저희 소유자 추천 저희 한 명, 그 다음에 이제 LH 경기도 이렇게 셋이 하잖아요. 나중에 감정평가 할 때는 저희 소유자 추천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시행자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가 끝없이 올라가는, 너무나 우리가 살 수 없는 금액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이제 개정할 것을 좀 건의드렸습니다. 예, 여섯 번째 또 건의사항은 주민 생계조합 대상자를 거주자뿐 아니라 생활대책 대상자까지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민 지원 대책을 시행해달라는 건의도 또 했습니다. 네, LH 공공주택지구 주민 생계지원 수립 지원에서 주민 지원 대책의 대상자로서 생활 기반이 상실되는 주민, 범위를 주택의 소유자, 주택의 세입자뿐만 아니고 영농인, 영업인, 축산인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민 대책을 시행할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예, 또 일곱 번째에 가서는 토지보상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지주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하여 독립성을 보장해달라는 건의도 또 했습니다. 중앙토지위원회 위원장직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겸임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의사결정이 어려워 형식적인 공익성 등 협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므로 무분별한 수용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도록 토지보상법을 개정하여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할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덟 번째는 강제 수용 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등 위한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해달라고 또 했습니다. 토지 강제 수용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만 해도 100% 감면했던 것을 30년이 지난 오늘날 10% 감면에 그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국정 목표에 맞지 않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 한 바 전국 100만 원주민들이 절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강제 수용지구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법 헌법 개정을 건의드렸습니다. 저희가요, 물론 저희가 1번 건의드린 환지를 해준다면 이런 게 필요 없죠. 환지는 그렇죠. 저희가 양도소득세도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정장서 시장은 저희 말은 싹 무시하고요. 20일 날 저희 공공주택법에서 이루어지는 이익금을 가지고 지금 GTX 말씀 한번 해주세요. 분담금을 낸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건 너무나 진짜 우리 지주들을 무시하고 지주들의 사항이 안 맞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개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한다는 것이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불쾌하고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주들은 그런 상황의 불합리점을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꾸준히 노력을 할 것이고,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이 8개 항의 건의문을 우리가 채택을 해서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20일 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되면은 더욱더 좋겠지만은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우리 주민들은 다 똑같이 이런 사항을 좀 원하니까 누구나 어디 대통령이었든 기관이었든 평택시든 간에 어디에다도 다 주장할 수 있는 건의 사항
사항이니까 여러분들 또 이 사항을 좀 더 존중해서 우리의 갈 길을 좀 가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은요, 솔직히 이걸 국가에서 해주든지 평택시 세금으로 해야죠. 당연하죠. 왜 우리 토지주한테 허락도 안 받고 우리 토지주 이 땅을 이걸 뺏어서 이익금을 한다고 20일 날 정장선 시장님께서 국토부에 가서 이 그 LH하고 아마 국토부하고 이 돈에 대한 거 서로 논의를 한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 축제 분위기로 해서 이거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던데요. 사실 저희 토지주 입장도 한번 헤아려 주시면 아마 이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좀 미안해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저기 시장하고 뭐 실무자들 간에 뭐 이 긴 그 협의는 안 한 것 같기도 하기지만은 지금 현재 평택시에서 세수를 걷고 있는 금액이 1년에 1조 6천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뭐 3,700억을 뭐 부담한다고 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137만 평 개발하는 이익금으로 이걸 충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사항은 모순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그렇게 안 해야 당연한 거고, 평택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평택 시민이 부담하는 건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우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꼭 집어서 137만 평의 이익금을 거기다 충당한다는 자체는 넌센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고요. 말씀 좀 더 한번 연결을 좀 해주시죠. 어제랑 저희가 뉴스에서 봤는데 그 LH가 빚이 지금 1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환주로 가면 LH가 이게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LH가 100조 넘는 돈을 과연 이거를 정상적으로 우리한테 쏟아부어서 이 사업은 제대로 갈지 사실은 저는 그것도 걱정입니다. 걱정이죠. 더불어서 말씀 좀 부연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은 이번 4월 10일 저기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평택에도 국회의원이 지난번에는 가부를 해서 2명을 보낸 게 이제 헌법이 준하는 입장에서 병까지 합세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3명을 배출하게 돼 있더라고요. 어제 발표한 걸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 평택 지역에서 3명이 대변해 줄 수 있는 명이 1명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좋은 입장이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얼마만큼 활동을 해주냐도 우리는 앞으로 기초가 되는 바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지제 역세권의 모든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시는 입후보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입후보도 있더라고요. 그건 애석한 마음이지만은 앞으로 그런 것을 준해서 우리 지주들은 우리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것점에 대해서 유난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올해 또 작년에 정말 우리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올해 저희 이제 또 계획도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사실은 환지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별로 다루질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수용이 될 경우에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토지주님들한테는 자세히 말씀 못 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대책이만큼 준비를 잘 해놓은 곳은 저희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굉장히 많이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오늘 저 세무사님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정치인도 한 분 오시겠죠. 그리고 그 변호사님, 감정평가사님 다 해서 저희는 오늘 토지주들하고 또 이제 큰 행사는 아니지만 간단한 우리가 이제 간담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간담회에서 또 이제 우리가 회의에서 나누는 거는 저희가 지금 저희 예정에는 3월 16일당 정도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거의 이제 예정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4월달이나 5월달 정도 돼서 아마 대규모 집회를 하게 될 건데요. 저희 꿈은 그렇습니다. 4,200명 지주 중에 10%만 같이 참석해서 진짜 이번에 우리 KBS에 방송 나온 것 같이 중앙방송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강력한 이 지금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물론 다른 대책하고 똑같이 조건부 수용 그 조건이 맞춰진다면 좋습니다. 저희도 수용 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LH에서는 사업 시행자도 아닌데 어떤 약속을 해줄 것이며,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서류화로 만들어주지 않고요. 나중에 가서는 뭐 또 네. 법을 계속 내뱉겠죠. 아, 법 이래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 저희 올해 한 해 아마 그 후반기는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으신지요? 후반기를 이제 기획 잡자 보면은 제일 대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선거인데, 선거가 끝나면은 우리한테 이제 우호적인 그 입장의 정치권도 어느 정도 뭐 냉소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그리고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항이 행정평가라든가 토지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평가, 환경평가는 아마 사계절을 경험을 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 아니면은 이제 법정 기일은 6월 달이지만은 아마 12월까지 가지 않을까나 이런 예측을 해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많은 사항이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토지주들은 그 타이밍을 놓쳐서는 또 안 돼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기 전에 동의서를 많이 여러분들이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시청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래요. 그래서 지금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또 동의서도 받고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관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좀 여러분들은 좀 해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요, 열심히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다른 그 시에 우리 선배들, 우리하고 똑같이 수용당한 선배 위원장님들한테 계속 다가가서 노하우도 배워오고요. 경험담도 저희들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손에 덜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건데요. 저희가 매일 나오면 동의서 하세요. 이 동의서를 주면 내 땅을 뺏긴다고 생각하고 너무 무서워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동의서는 하나의 시라고 또 보면 돼요. 아니, 동의서를 그렇죠. 가지고 네. 저희가 시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고 동의서를 갖고 있어야 저희가 법원에 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동의서 무조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재산도 이거 개인 다 틀리잖아요. 사연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저 만나고 가면 잘 오길 잘했다 다 그러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손발에 대어서 입이 되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띄워드릴 테니 사무실에 들리셔서 저랑 의논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의서 많이 내주세요. 재산 강조드리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동의서밖에 없어요. 이것을 뭐 어느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좀 유념해 주셔가지고 기간 내에 아직도 안 내신 분 있으면 좀 내주시고 해서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